제주 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남단 서귀포에도 8cm의 눈이 쌓이면서 5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추진한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제주에서 창당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야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려던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 버렸고 눈길에 멈추려던 차량은 자꾸 미끄러지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길이 꽁꽁 얼어가지고 막 헛바퀴 돌고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운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출근 시간 안에 맞춰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도로가 얼면서 체인을 치지 못한 차량들을 이곳에 세워두면서 이 일대는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눈이 쌓이면서 서귀포 8cm, 제주시 아라동에 3.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성산이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도 전역이 영하로 떨어졌고 초속 20m의 강풍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도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택시 잡으려고 지금.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항공기 6편이 결항되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전체 주변으로 생긴 일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차편도 그렇고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한라산에는 최고 8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한때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눈은 오늘 밤 그치겠지만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강력한 한파와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내린 서귀포의 모습을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눈보라에 시민들은 바싹 움츠러들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처럼 서귀포시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밭에 다니다가요 이렇게 눈이 오니까 저도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서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천지연 폭포에도 눈이 쌓여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했습니다. 상록수가 우거진 난대림과 하얀 눈이 어우러진 풍경에 관광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거 제주도에 특히 서귀포 쪽에 이런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밤사이 서귀포시에 쌓인 눈은 8cm, 기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0년 겨울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상층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대륙고기압을 확장시키면서 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는 주로 북서계열 바람보다는 서북서계열 바람이 탁월해서 한반도를 강타한 동장군의 기세는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도 이색적인 설경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도내 가계대출은 7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39.8%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와 서귀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를 구현하겠다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43만 5천여 대, 1년 새 5만여 대나 늘면서 교통체증도 느는 상황. 이 때문에 현재 23%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눠 40분 안에 연결하는 광역 급행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궤도 열차 등 녹색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관광객을 포함해서 100만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신교통수단도 특히 외국에서 관광객에서 볼 수 있는 멋있는 신교통수단도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의무적으로 복원하는 생태환경 총량 보전 체제와 해안 그린벨트 지정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관광 숙박세 도입과 협치행정실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다음 도정에서도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가치나 이것을 한번 디테일하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봐서 그것의 접점을 찾아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도 편하고 또 이 보고서에서도 적정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새로운 도지사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이제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연계되고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쓴 것들이 눈에 사실 보이거든요. 시적을 위해서 발표만 해버린다면 사실상 의미 없는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일 연구 용역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8억 원을 들여 1년 만에 수립된 제주 미래비전은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국가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가 제주도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제주공항에서 무단 이탈자로 의심되는 베트남인 1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제주에서도 안풍몰이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틀을 깬 합리적 개혁 노선을 내세운 국민의당. 제주에서도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해 모든 선거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도정과 박근혜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야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참패했다며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직을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에게 헌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정권 심판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자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본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을 왜 현재의 우리 강창일 도당위원장에게 덤태기를 뒤집어 씌우는가. 이건 정치 도의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아직 창당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공식 언급은 피했지만 야권 분열에 따른 복잡한 셈법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지역 총선도 3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철수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총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엄정 관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희룡 지사와 도지사 비서실장이 특정 후보의 행사에 참석하고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이 도지사의 사진을 명함에 사용하는 등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선관위에 압력을 행사하고 도지사를 선거 전에 끌어들이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이도일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30만 원,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에서 42만 9,600원, 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동부지부 C조 강승우 지부장과 지부원들이 41만 4천 원, 신성여자 중학교 RCY 단원들이 31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민중 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양지호 본부장은 지난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광장 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게 호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던 제주도민 12명도 도로 점거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33살 A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이도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A씨의 급가속 장면을 확인했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통계를 양적에서 질적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재 박사는 오늘 제주 관광 미래 전략 워크숍에서 관광객 통계를 단순한 관광객 수에서 방문 시기와 형태별 체류 일수와 소비액으로 세분화해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재건축 1호인 제주시 도남주공 연립주택 사업이 오는 6월쯤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남주공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현재의 건물을 허물고 10층짜리 아파트 426가구를 짓는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오는 25일부터 가구별로 이주비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3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주택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JDC가 부동산 브로커라는 오명을 자초한 마당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주택건설 후보지로 제시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잔여토지는 제주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개발이 힘든 임야를 대기업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판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58살 임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